마법의 설탕 2조각. 글 미하엘 엔데. 그림 진드라 차페크. 유해자 옮김. 마법의 설탕 2조각. 여자의 말이 끝나자 라디오에서 지루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랭켄은 라디오를 끄고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손가락으로 코를 후볐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으스스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상담을 받으러 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랭켄은 다시는 그 여자를 찾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서만큼은 엄마의 생각과 같았습니다. 사실 랭켄은 바람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랭켄은 집 밖으로 나가 현관문을 닫고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로 갔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불안했던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7시쯤 되어서 집으로 돌아와 초인종을 누르는데 그제야 까맣게 잊고 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랭켄은 그동안 열쇠를 갖고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열쇠가 없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장식장 안에 있었고 문을 열고 나가면 저절로 잠기는 현관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덜컥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 앞 계단 위에 우두커니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 밖에서 긴 밤을 혼자 지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자 너무 슬펐습니다. 그렇지만 랭켄에게는 콧물을 닦을 휴지조차 없었습니다. 배도 많이 고팠지만 엄마가 음식을 만들어 놓지도 못했을 테고 설령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돈도 한 푼 없고 가게 문은 이미 오래전에 닫혔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완전히 비참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엄마와 아빠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랭켄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었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회오리 바람이 복도에 열린 창문 안으로 몰아쳤습니다. 그러더니 종이 한 장이 날아와 몇 번 빙빙 돌다가 랭켄의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랭켄은 종이에 적혀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어서 결정을 내려! 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야. 너의 부모님도 어쩔 수 없었겠지. 자, 어서 날 찾아와.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자. 누가 쓴 걸까? 랭켄은 종이를 뒤집어 뒷면에 적혀있는 글도 읽었습니다. 이 종이로 비행기를 접어 날려봐. 그리고 그것을 따라와. 이해할 수 있겠지? 어서 서둘러. 프프요. 프프요는 프란치스카 프라게 차이켄 요정의 약자가 분명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라는 문장도 그 요정이 보낸 글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랭켄은 울음을 그치고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갑자기 흥분해서 바삐 서두르느라 썩 잘 접지는 못했지만 정성껏 비행기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접은 종이 비행기를 가지고 거리로 나가 바람에 날려 보냈습니다.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비행기를 위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비행기는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가 싶더니 땅에 떨어지지는 않고 공중에서 계속 앞으로 날아갔습니다. 랭켄은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뭔가 비밀스러운 힘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종이 비행기가 사람들 머리 위 높은 곳에서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랭켄은 자동차에 신경도 쓰지 않고 무턱대고 길을 건너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웅덩이에 발이 몇 번 빠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 부딪혀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서서히 밤이 되어갔고 랭켄은 계속 비행기를 쫓아갔습니다. 비행기는 이 골목 저 골목을 누비다가 랭켄이 보이지 않으면 제자리를 맴돌며 랭켄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랭켄은 옆구리가 아파오고 증기기관차처럼 숨이 가빴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점점 더 어둡고 적막해져 갔습니다. 길에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점점 더 세게 불어와 휙휙 소리를 내며 랭켄을 뒤에서 밀어주었습니다.
랭켄은 어느 집 대문에 거의 부딪힐 뻔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이기는 하지만 그 뒤에 집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문만 덩그렇게 있고 검은색 글씨로 커다랗게 7이라는 숫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쇠로 된 판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한다면 2번째 상담을 하세요. 대문이 저절로 열렸고 바람이 랭켄을 안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랭켄은 넘어질 듯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 밑이 꽁꽁 얼어 있어서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있었던 호수가 이제는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카누도 있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겨울 풍경이었고 사방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랭켄은 섬까지 가는 먼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살 걸어갔습니다. 바닥이 미끄럽기도 하고 얼음이 끝까지 버텨줄지 걱정도 되었던 것입니다. 얼음이 가끔씩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곧 깨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랭켄은 발이 꽁꽁 얼어서 섬에 도착했습니다. 어느새 땅바닥이 카펫이 깔린 방이 되었고 프란치스카 프라게 차이켄 요정은 다리가 3개 달린 둥근 탁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묘하게도 한낮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뻐꾸기 벽시계에서는 진짜 뻐꾸기가 나와 12번 뻐꾹 하고 울었습니다. 시계의 숫자는 여전히 모두 10이었습니다. 프란치스카 프라게 차이켄 요정이 랭켄을 보고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2번째 상담은 원칙적으로 낮 12시에 시작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랭켄은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굳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해.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말이야.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 이해할 수 있겠지? 랭켄은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프란치스카 프라게 차이켄이 다시 물었습니다. 기분 좋았니? 랭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내가 원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야. 내 엄마 아빠의 키는 자꾸만 작아지겠지.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너희 엄마 아빠를 성냥갑 같은 데다 보관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돋보기나 현미경이 있어야만 찾을 수 있게 될 거야. 그거 참 재밌겠지? 랭켄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프란치스카 프라게 차이켄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그 결정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야 해.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되어 계속 그렇게 지내야 되거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있잖아? 이해할 수 있겠지? 정말로 계속 이렇게 지내길 원하니? 어서 내 생각을 말해봐! 랭켄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요정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요정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난 내 결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고 싶지 않단다. 혼자 생각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을 내려야 해. 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게 사실대로 이야기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너도 이해할 수 있겠지? 랭켄은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네, 혹시 다른 방법은 없나요? 요정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다른 방법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야. 아주 재미없는 일이지. 물론 내 입장에서 본다면 말이야. 내가 그 방법을 원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만나서 내가 나한테 상담했던 대로 시간을 돌려놓을 수는 있단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마법의 각설탕을 엄마 아빠의 찻잔 속에 넣기 직전의 순간으로 말이야. 그렇게 하면 너희 엄마 아빠도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물론 내가 찍었던 사진도 찍지 않은 것으로 될 수 있어. 그런 일이 있었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게 되는 거야. 단지 너만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는 거야. 게다가 그 순간부터는 내게도 미래의 시간이 다가오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게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게 되면 넌 생각을 바꾸고 각설탕을 차에 넣지 않을 수도 있어.
랭켄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게 가능해요? 물론이지. 그런데 마법이라는 것이 의뢰 그렇듯이 작은 문제가 하나 있기는 해.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두 번째 상담을 할 때는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고 했었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프란치스카 프라게차이켄 요정은 손가락 12개로 탁자 위를 두드리며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문제인데요? 랭켄이 호기심을 나타내자 요정이 눈썹을 위로 치켜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설탕을 직접 먹어야 해. 지금 당장. 그게 유일한 방법이란다.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아니, 미안하지만 안 돼.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게 해도 이미 정해진 사람에게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어 있거든. 집에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에 버린다고 하더라도 버리는 순간 설탕이 내 엄마 아빠의 찻잔 속으로 들어가게 돼. 그것이 보통 평범한 설탕이 아니라는 것은 너도 이해할 수 있겠지? 랭켄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 설탕을 먹으면 엄마 아빠에게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이 내게 벌어지잖아요. 그럼 내 키가 점점 더 작아지게 되는 건가요?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만약에 뭐요? 만약에 내가 내 엄마 아빠의 말을 절대로 거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그러면 괜찮아. 정말 일한다. 아, 네. 랭켄은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고 요정 역시 그랬습니다. 한참 만에 랭켄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불가능해요. 내겐 너무 힘든 일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두기로 하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난 널 설득할 생각 없단다. 요정은 시계를 흘낏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시간도 어차피 10초밖에 남지 않았어. 10초만 지나면 이미 늦어버린 일이 되니까 결정은 내려진 거나 다름없구나. 자기 자신과의 힘겨운 투쟁을 하던 랭켄이 소리쳤습니다. 제발 시간을 돌려주세요.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요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가락을 곧게 펴서 뻐꾸기 시계의 바늘을 뒤로 돌려놓았습니다. 그것이 랭켄이 본 프란치스카 프라게차이켄 요정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마법의 설탕 2조각.